반지를 줬어요. 근데 와이프가 그게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너무 당황한 모습이 생각이 나요. 노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.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장인어른이 제 멱살 잡고 바가지에 소금을 저한테 뿌리시고, 안녕하세요. 무적삼시 채널 서현석입니다. 성공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물론 돈이 없더라도 성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, 그리고 사랑하는 딸, 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와 아내의 러브스토리는 남들보다는 좀 특이한데요. 와이프는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와이프랑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과정을 재미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, 두 분은? 와이프 동생을 제가 가르쳤었어요. 어느 날 장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, 선생님, 제가 꼭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희 딸아이가 고3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반항이 너무 심하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. 고3인데 지금 과외하기는 좀 너무 늦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한 번이라도 만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, 그때 이제 와이프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장모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, 이제는 알게 되는데 와이프가 고3 때 남성 혐오증 같은, 그 남성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. 그래서 장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고, 와이프도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남자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첫 만남이 있었어요. 당연히 처음에는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만난 게 아니라 여느 그 학생처럼 가르쳐주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.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, 어차피 그때 와이프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라기보다는 나 왠지 쟤랑 결혼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.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이성적인 호감이나 이런저런 부분보다는 그냥 쟤 되게 특이하다, 재밌다,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시기가 저도 그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. 근데 수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.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면 되네? 내가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를 단순한 식으로 얘기해줬던 거, 저는 너무 그게 좋았었어요. 조언자의 역할을 서로가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성적으로 처음 떨림을 느꼈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, 그 떨림의 순간 기억하시나요? 이게 저도 이성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랑 이런 어떤 연애나 이런 것들은 허락이 안 됐었어요. 와이프 수능 끝나고 나서 와이프 친구들이랑 펜션을 제가 보내줬었어요. 수능 보기 고생했으니까 펜션 가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때 저도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때도 그냥 서로 저랑 와이프랑은 그 미묘한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을 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. 썸 탔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혹시나 우리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너 20살 1월 1일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게 어때?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랑 와이프랑 이제 만난 지 올해가 10년 차거든요.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1일이 됐고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. 처음 마음에 설렜던 거는 연락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. 한번 문자 보내고 나서 핸드폰 던지고 왔나 안 왔나 막 고민하고. 그래서 지금 저희 젊은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. 20대 중반, 30대 초반 이런 직원들이 많은데,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와, 나도 좀 썸 타보고 싶다. 진짜 니네 너무 부럽다. 왜 여자친구도 있고 얼마나 부럽냐,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,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유부남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 한번 보내고 답을 했나 안 했나 고민되고, 이런 마음이 안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게 좀 부러울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첫 고백의 순간이 좀 궁금하거든요. 내가 너를 여자로서 좋아한다,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탔을 텐데, 고백의 순간 어떠셨나요? 고백의 순간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. 당연히 제가 이제 사랑의 표현을 했겠죠?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, 와이프가 20대 초반에 시경영을 엄청 좋아했어요.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, 크리스마스 때인가?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해서 와이프랑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이제 커플링을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.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게, 운전을 해서 이제 광주 콘서트장까지 가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콘서트가 진행이 됐고,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차 안에서 반지를 줬어요. 근데 와이프가 그게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너무 당황한 모습이 생각이 나요.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. 내가 그때 프로포즈 했다고 했으면 노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 그때 프로포즈가 아니고 진짜 나는 너랑 커플링 하고 싶어서 커플링을 준 거였는데, 그때 또 진짜 이게 영화처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못 갔어요.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를 제가 했긴 했겠지만, 세대 차이가 나거나 네네. 주변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
러브 스토리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.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. 와이프가 20살 때 이제 저는 30살이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생각하는 사랑의 무게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무게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사귀고 나서 와이프 어머니 전화 오셨어요. 장모님이 씩씩 때문에 전화 온 거예요. 선생님, 얘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 저한테 전화를 오신 거예요. 무슨 일이세요?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생님이랑 사귄다고. 네, 맞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모님이 저를 만나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. 나는 한 번 싫어한 사람은 내가 다시 좋아해 본 적이 없다. 내 역사상 없다라고 장모님 저한테 이제 대놓고 말씀도 하셨고, 와이프 예전에 이제 취중생 시절 때 와이프가 어떤 국가시험이 있었어요. 공부나 이런저런 부분에 이제 뜻이 별로 없었던지 시험 보는 당일날 가족의 시험 안 본다고 얘기하고 저랑 같이 놀러를 갔었어요. 저는 당연히 시험을 안 본다 했기 때문에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그때 놀고 와서 저녁에 7, 8시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장인어른이 오셨죠.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시험을 안 본 거예요. 저는 그걸 몰랐고. 그래서 장인어른이 제 멱살 잡고 바가지에 소금을 저한테 뿌리시고, 저가 미워서 소금을 뿌리신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 댁이 주택이라서 잔디가 있어요. 그 잔디를 죽이려고 소금을 뿌리고 계셨던 건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. 모든 사이들이 이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도 이제 혹독한 그런 신고식도 치렀던 것 같고. 10살 밑에 여자친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장모님 장인어른을 상대로 한 강력한 한방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.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모도 중요하고 어떤 위트나 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남자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은 해요.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지, 경제적 능력이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, 내가 급여 생활자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진급도 잘하고 어느 정도 월급도 빵빵하고 하는 그런 급여 생활자이거나, 아니면 사업을 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속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,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 지역, 저희가 살았던 지역 내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건실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에는 뭐 인정을 안 하셨어요. 너가 무슨 10살 어린 친구랑 이렇게 만나냐.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4년 차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만큼 저도 흔들리지 없이 이게 사랑을 했고, 그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랑을 키워오는 그만큼 사업하는 거로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나.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. 지금도 그 기억나요.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가지고 헤어지라고. 근데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. 와이프네 집안이 덕망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걸맞지 않는다. 저 아이가 더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낳아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관, 가족을 꾸리니까 어떻다, 소감을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커플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해요. 특이한 케이스를 현실화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, 제가 남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. 내 꿈은 와이프 꿈을 이뤄주는 게 내 꿈이다라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, 근데 그 꿈이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. 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와이프랑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을 하면서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호,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, 여러 가지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 되는데,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파이팅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저희 가족과 함께 좀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좀 커요. 평소에 어땠던 말, 방송의 힘을 빌려 한번. 사랑한다고 말을 자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눈빛만 봐도 이제 알 거라고 믿어. 항상 사랑하고, 오빠는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, 올해는 너가 오빠가 아닌 어떤 다른 삶을 조금 꿈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. 그래야 앞으로 너의 10년이 그 전에 10년보다 더 윤택하고 더 즐거운 10년이 되지 않을까. 하나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우리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어. 사랑해. 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고. 와이프가 제 거 인스타랑 좋아요를 안 눌러요. 저번에 심지어 보니까 팔로우도 안 했더라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떤 분들은 자기는 더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고, 어떤 분들은 저희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, 앞으로 제가 오늘 그 러브스토리 중에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. 제가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가끔 저희 와이프도 이제 초대도 하고 목소리도 출연도 하면서 더 재미나게 제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무적삼시 채널 화이팅 하겠습니다. 돈 버는 노하우 무적삼시!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. 지금 와이프분이 첫사랑 맞으시죠? 넘어가시죠. 항상 그 나갈 때 좀 불 좀 잘 끄고 다니고, 이빨 그 하는 거 있지? 그거 좀 잘 버렸으면 좋겠어. 그게 장난이고, 이거 장난이고.